안녕하세요. 신진욱입니다. 오늘 NPO 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이렇게 좋은 행사에 앞에 기조라고 이렇게 소개는 나갔던데요. 뭐 특별한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뒤에서 이 노동과 또 경제, 지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제각각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뭐 제목에서는 이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그런 불평등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저희가 던져야 되는 그런 종류의 질문은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현실, 또 경제적인 격차, 지역 간의 격차, 그리고 경제적인 격차 중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 안정성의 그런 격차, 또 소득의 격차, 그리고 자산의 격차, 이런 다양한 종류의 격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다중적인 격차들이 있다라는 사실, 이 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으로는 한국사회 다중격차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이 뒤에 따르는 내용은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지고 함께 대답을 모색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정나라 센터장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격차로부터 분노가 생겨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어떤 그 인식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통은 질문할 때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매우 심각하다부터 전혀 심각하지 않다까지 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물어봤죠. 저는 요새 던지고 있는 질문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껴보셨습니까? 이런 감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측면, 또 우리의 객관적인 이해관계, 또 서로 다른 삶의 처지, 또 살아온 경험의 차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적대라는 측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나 지역 간에나 또 젠더 측면에서나 적대가 존재할 때는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존의 길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적대를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그런 근저의 원인 기제들,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갈등의 극복, 또 공존의 길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격차의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커다란 집단적인 균열이 생겨날 수 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서울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방에 사는 사람이다, 너는 우리 이해 못하지 않느냐, 관심 없지 않느냐, 서로 큰 어떤 덩어리 가진 균열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대기업 종사자다, 중소기업 종사자다, 노조가 있는 사람이다, 노조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또 집을 가졌다, 못 가졌다 하는 또 별개의 문제로 자산의 규모가 많은 사람이다, 적은 사람이다,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커다란 집단적인 균열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균열로부터 때로는 명시적인 갈등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적인 격차들, 그 위에서의 집단적인 균열과 갈등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굴러가는 이런 구조와 역학을 갖고 있다라는 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림을 제가 전에 한번 그려봤던 건데요. 제 논문에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한 명 한 명 나눠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혼자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고요. 여기에 네 마리의 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노란 나비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각각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에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다. 이건 굉장히 큰 범주잖아요. 이런 커다란 범주와 범주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몇 년 동안에 새로운 세대의 어떤 페미니즘 운동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어떤 처음에 여기저기서 부딪히던 것들이 집단적인 변화의 요구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겪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한테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커다란 집단적인 갈등, 목소리로 나타났을 때 이런 사회적인 격차, 불평등, 차별, 양극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중격차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단적인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요 모양새라 할지라도 여기서 어떻게 갈라지느냐에 따라서 누가 누구의 적이고 누가 누구의 우리인지, 우리와 적의 구분, 또 내부와 외부의 구분, 또 누가 수혜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희생자인지 이런 것들의 구분선은 명백한 정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격차를 가지고 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차원의 잠재적인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이 양극화 불평등의 가해자고 피해자냐, 수혜자고 희생자냐 이걸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거는 많은 부분 열려있는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지금 다양한 격차 문제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만 하더라도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노동과 경제와 지역으로 했는데 아마 이따가 이원재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때 이 경제적인 격차라고 했을 때 소득의 격차, 고용의 격차, 자산의 격차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격차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측면에서인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구조적으로 과도한 수혜자 내지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그 사람은 또 희생자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죄 있는 사람이고 누가 이 죄 많은 세상의 희생자인가?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서로 간에 얽혀 있는 그런 불평등의 구조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이 제기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불평등의 축은 하나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 예쁜 8개의 박스로 쓸 수 있는 만큼만 써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빠진 것들도 있을 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다, 그 다음에 고소득과 저소득이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느냐 임대냐, 그 다음에 자산이 많으냐 적으냐, 고학력이냐 저학력이냐, 서울과 지방 어디에 거주하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굉장히 많은 불평등의 축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예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격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제적인 격차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소득의 측면과 자산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산 불평등의 문제는 특히 2000년대 와서 물론 그 이전에도 80년대 후반 이 시기에 일시적으로 한번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부동산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전까지 현대의 사회과학은 100년 이상 동안 주로 소득의 문제에 집중을 해왔죠. 예, 불평등이다 하면은 생산 현장에서 노동에서 번 그런 돈들 또 그 생산 현장에서의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그런 어떤 불평등한 관계들 이런 데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득 불평등도 지금 심각하고 자산의 불평등도 심각하고 일자리 불평등도 심각하고 정말 불평등이 심각하다.
근데 그런 핵심적인 경제적인 불평등의 축 중에서 예를 들면 고소득인 사람이 자가 보유율도 높고 자산도 높고 모든 게 다 좋으냐? 소득이 낮은 사람은 자기 집도 없고 자산도 없고 모든 게 다 없느냐? 경향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의 높고 낮음이 자산의 높고 낮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구분이라는 것이 고자산층과 저자산층의 구분이라는 거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완화되는 구조적인 흐름 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포 자체가 여기에 보시면은 요 왼쪽에 보시는 게 자산의 불평등의 정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소득의 불평등의 정도입니다. 이걸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죠. 이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 자산 불평등이 대단히 심한 걸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추산 방법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의 차이가 있고 분석 단위의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일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들에서 자산의 불평등이 2000년대 와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나라들에서 소득의 불평등이 대단히 낮고요. 그 다음에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노후의 복지, 공공복지의 지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자산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주는 충격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 완충이 된다고 이 나라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이게 사실은 3차원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복지가 빠졌죠. 여기서 소득 불평등도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공공복지도 약한 나라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8년 그때부터 생애 주 직장에서 나가게 되는 나이가 이제 40대로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균 기대 수명 우리 83세, 84세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면 소득으로도 충족이 안 돼, 복지도 약해. 근데 올해는 살아. 뭘로 먹고 살 거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에서 이 자산의 불평등이 약간만 더 높아지더라도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과 박탈감과 적대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불평등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이 적대감과 균열이 폭발하게 되느냐, 이것이 다중적인 여러 불평등의 축들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에 비로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학력의 격차와 학벌 지역의 격차, 이런 것들도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불평등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80년대처럼 대학에 취학하는 사람의 비율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됐을 때, 고교에 진학한 사람 중에서도 고교 졸업자 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30%대 밖에 안 됐을 때, 이때에는 대학을 갔느냐 못 갔느냐가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아져서 학력보다는 학벌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중첩된 그런 교육계층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교육계층화의 성격 변화에 따라서 지역격차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지게 된다는 거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하느냐 아니냐가 이후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여러 차원의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차원에서 저마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불평등의 차원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의 구조를 함께 이해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야, 내가 제일 힘들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내가 겪은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내가 겪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이해하고 연대하고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시민사회의 활동들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라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연결되는 장소죠. 바로 이 지점에서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축의 젠더의 격차, 또 경제적인 격차, 지역의 격차,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 이 만나는 장소 속에서 서로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되고 연대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중격차를 함께 풀어가는 다중적인 정체성, 연대의 정신들, 연대의 감정들,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우리들 시민사회, NPO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기조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